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어제 시장 장마감은 코스피는 0.87%, 코스닥은 2.04% 하락 마감하였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 시장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를 때는 미국의 다우 지수와 나스닥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릴 때는 기가 막히게 따라간다라는 거. 그죠? 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다고 우리 시장도 기술주 위주로 코스닥을 기존의 시총을 땡겨놨던 게임주 그런 시총이 높은 애들 위주로 시장이 빠졌고요. 그런 애들이 빠지니까 덩달아서 그냥 그런 애들 갈 때도 못 갔던 애들도 같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잡주라고 하죠. 말 그대로 그냥 코스닥에 있는 60% 70% 이상이 잡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잡주들은 갈 때도 못 가고 가야 될 때도 못 가고 참 그지 발사기 같은 것들을 왜 다 상장시켜가지고 주주들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그냥 코스피에 우리 그냥 미국의 S&P처럼 20개 종목 정도만 딱 갖다 놓고 이 안에서만 놀 수 있게끔 선택의 폭을 줄여버린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투자를 하다가 지금은 좀 이제 빠지겠네? 그러면 쉰단 말이에요. 쉬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요. 이런 종목 요렇게만 주식 투자가 된다면 1000명 중에 못해도 200에서 300명은 쉬었다가 다시 자리 잡으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고, 지금 같은 우리 이런 주식시장 못해도 2500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 주식은 내가 평생 이 검지죠? 검지 손가락에 힘이 있어서 손가락 검지 그 마우스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죽을지언정 이 2500개 정도 되는 종목을 한 번도 이 안에서 한 번도 거래해보지 않은 혹은 보지도 못한 이름의 종목이 못해도 100에서 500개는 나올 거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만큼 모르니까 투자를 못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선택의 폭이 크니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 쉬는 타이밍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종목이 또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하도 이것저것이 많으니까 쓰잘데기 없이. 그죠? 어찌됐든 시장은 빠졌고요. 또 금리 인상 3월달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25%로 올해 3번이냐 4번이냐 혹은 5번이냐고 또 0.25를 할 거냐 아니면 0.5를 바로 할 거냐 하여튼 입이 문제다. 공인들은 입조심 행동조심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 놈들 주둥이에서 새어나오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이 흔들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죠? 금리 인상 하는 거 몰랐던 사람이 있어요? 다 안다라는 거죠. 몇 회 할 거냐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 왜 우리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얼마를 올릴 거냐 그것도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할 거라는 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요 날이 시험이야. 이미 알고 있었어. 그냥 그 사람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으면 그래 이제 시험 공부해야지 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막상 시험 날이 되니까 미친듯이 시험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죠? 어찌됐든 참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요. 코스닥은 특히나 여기 말씀드렸죠. 요 자리 그제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나서 요 자리에도 지지할 거냐? 요 자리 지지 못하면 무조건 여기까지 내려갈 거라고 그냥 우리는 생각하자라고 했죠. 시가를 어떻게 형성해요? 이 밑으로 형성시켜버리죠. 887 밑으로.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887 부근까지 찍어보고 여기가 당연히 기존엔 지지 라인이었고 이 밑으로 시가를 형성시켜버리면 뭐가 돼? 저항이 되니까 맞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기존의 시총을 좌지우지했던 뭐 게임주든 기타 등등의 여타 종목들이 주저앉혀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총이 높은 놈이 주저앉으면 지수는 당연히 빠질 수 있는 구조인 거고, 그런 지수의 흐름을 보고 옆에 있는 잡주 똥파리 새끼들은 하면서 같이 밀려 내려간다라는 거죠. 이런 똥파리들, 그죠? 똥파리들 여기 똥파리들 같이 밀려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제 열어놔야 될 자리고요. 이제는 중요하다. 뭐가?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장 초반 이 흐름이 중요하다. 왜냐?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V자 반등은 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V자 반등은 안 나올 거고 주가가 빠져내렸기 때문에 외봉에서 올라오는 거는 힘이 없다. 그럼 뭐 쌍바닥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게 짝꿍댕이 패턴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쌍바닥을 찍어버리고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 그것도 아니면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앉을 거냐거든요. 그죠? 당연한 거겠지만 세 가지 중에. 그러면 사실 지금에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고, 금리 인상이 할 거라는 것처럼 알고 있었던 여파 중에 하나예요. 왜? 외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는 당연히 많이 못 갈 거라는 걸 대부분 아니까, V자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럴 이유도 없고, 우리나라가.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이게 이제 버틸 거냐 못 버틸 거냐예요. 버텨내면 튼튼한 바닥을 만들면서 들어왔던 놈이 한 차례 수익 실현을 조금 하면서 매물 소화를 좀 해주고 한 번 더 눌러서 다시 밑에서 받으면서 물량을 늘려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처럼 이제는 지키냐 못 지키냐예요. 주봉을 보더라도 애매하죠. 그럼 이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면 이제 위에 그림 다 필요 없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해도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든, 그게 아니면 이 그림상에서 안정된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우리가 한다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안정된 그림인 거고, 그것도 안 된다 하면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런 그림이 안정된 그림이에요, 그나마. 근데 지금은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못해도 여기까지는 빠져야 되는 그림이네. 아니면 이제는 여기서 쭉 빼갖고 이렇게라도 달아야 튼튼한 지지 역할을 해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차트쟁이들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림의 모양을 봤을 때 이게 불안정하냐 안정하냐.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에 주식 투자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생선을 비싸게 들여와서 더 비싸게 파는 거, 시간이 지나서 못 팔면 싼 값에 내 던져야 된다라는 거고, 아니면 상해가지고 없어지니까 그게 상패의 개념이죠. 그죠? 그럼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건축주예요. 요만한 원테이블이 있어. 그죠? 원테이블이 있어요. 여기다가 기둥을 하나 세웠어. 요러면 불안해 보이지까진 않아요. 그런 데는 괜찮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막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아. 요렇게 막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여기다가 기둥을 하나를 더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튼튼해 보인다라는 거죠. 인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더 큰 무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요런 그림인 거죠. 근데 요런 그림에서 세 개가 튼튼하게 있다가 하나가 빠져요. 그러면 불안해 보이는 거죠. 당장 무너지진 않겠죠. 그죠? 무게중심이 그래도 두 개가 받아주니까. 그러다가 이 요거까지 빠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차트가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봤어도 이렇게 뭐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인원이 차고 하면 여기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고점이 슬금슬금 낮아지면 뭐다? 위험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수렴하는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당연히 강한 하락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럼 이 하락이 발생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 위에서 버텨야 되는데 못 버텨내면 그 다음 지지라인인 요 안에서 결정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코스닥은 재수없어 갖고 저점을 갱신한다. 그럼 뭐 815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돼. 못해도 815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되는 거고, 815포인트 오면 이 주포들이 생각하겠죠. 야 815포인트면 야 반올림이나 반내림 하면은 800 아니냐? 야 그럼 800 한번 확인하고 가자. 800 살짝 깨갖고 한 797, 6까지 탁 깨버리면은 야 개인들 또 멘붕 와갖고 중매산에 하는 거 아니야? 야 그거 재밌잖아. 한번 보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요런 자리에서 그냥 돈으로 눌러버리면 되니까. 왜? 지들 돈도 아니고 그 좀 쓴다고 뭐 그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그죠? 공매도 때려버려도 되는 거고, 예전 삼성증권 그 직원 사태만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공매도 수량 잘못 넣어가지고 빵 쳤다가 오는 거. 뭐 그거 별일 있었어요? 며칠 그냥 어쩌고 저쩌고 뭐 역시 뭐 공매도 어쩌고 저쩌고 절에서 어쩐다 저쩐다 해놓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속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피해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가장 무서운 애들이 그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사기당하고 왔는데 와갖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라고 해놓고 알고 보면 더 등골 빨아먹는, 그 나머지 있는 그것까지 싹 빨아먹는 애들, 설거지라고 하듯이 그런 놈들이 제일 무섭듯이 시장은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는 개념인 거고,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다 이제는 라는 부분이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버텼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버텼는데 애매하게 버텼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날 영상을 찍었을 때 강하게 올라가던 추세는 맞고 떨어졌다. 그럼 뭐 요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다음날 시가를 어디? 이 밑으로 빼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올라오던 이 추세를 뭐 했다? 깬 거예요. 지금 이탈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한 차례 올라왔다가 여기 음봉에 대한 몸통 위에서 쳐맞고 그냥 밀린 건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여기를 쳐맞았고 쭉 내려와.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지지가 나온 거예요. 이 위에서, 몸통 위에서. 그러면 몸통 바닥이 2745포인트인 거고, 몸통을 지지하느냐 2745 위에서 버티면 다시 이 몸통 대가리를 먹으러 간다라는 거고, 못 지키면 밑바닥을 확인하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2727포인트 부근. 그럼 월요일날 또 미국 시장이 또 첫 빠졌잖아요. 그 주둥이 잘못 눌려가지고. 그죠? 그러면 월요일날 갭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 갭이 2720 밑으로 떨어지면 뭐다? 얘나 코스닥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2700에서 버틸 거냐? 그 갭이 2700 위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여기서 버틸 거냐? 아니면 이제는 갭자리 매꾸로 내려갈 거냐예요. 그죠? 얘도 쌍바닥을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한 거고, 주봉으로 봤을 땐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는 그림이에요. 얘는 왜? 이 몸통 위에서 버텼으니까. 그러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이 양봉을 완전히 흡수시키진 못했지만 그래도 위에다 갖다 놨어. 그러면 여기서 내려갈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확인한다면 이 음봉의 몸통까지인 거예요. 기본적인 건 2700포인트. 그죠? 아까 전에 일봉상에서 얘기했던 그 자리,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 자리만 유지하면 뭐다?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지가 쳐맞을 자리 쳐맞고 밀린 거니까 2800 부근. 그죠? 예상했던 그림은 맞아요. 그림은 맞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지수와 이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하락과 상승이 다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나 그런데 보면 사실상 뭐 미국에 이제 뭐 테슬라도 있고 뭐 디즈니도 있고 별의별 주식이 많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투자하는 서학개미라고 하죠. 개미들이 투자하는 종목은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대부분 하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 미국 선물. 나스닥이나 뭐 다우는 잘 안 하고 나스닥 뭐 미니든 뭐든 가스든 오일이든 그런 위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강한 상승 하락이 나타나니까 뭐 빠른 시일 안에 크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쫄딱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선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잘 안 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종목으로 간다라는 부분인데 공매도를 치든. 근데 이제 이 지수와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다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지수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종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종목은 종목 나름대로의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고, 종목 나름대로의 이벤트가 있는데 시장이 그지 같으면 그 이벤트가 이벤트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안 하느니 못하다. 괜히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이벤트 해준다고 주접 사다가 헤어지는 형국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이벤트를 해서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잘 버텨내는 시장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글쎄요,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헤쳐먹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왜 미국 놈들, 뭐 높은 놈들, 세상을 말 한마디에 자지우지하는 놈들이 하는 말이니까 저같은 일개 직장인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내가 그걸 안다면 나도 그 자지우지하는 놈 중에 하나였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어찌됐든 그 자지우지에 우리가 좌쪽으로 갈지 우쪽으로 갈지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잘 이겨내는 시장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22년 들어와서 제가 닭띠고 작년에 삼재가 끝났어요. 그래고 닭띠가 2022년 큰 돈을 벌 수 있는 운이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해라. 대신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라 라고 하고, 점쟁이 분들이 유튜브에서 항상 떠들어대시는데 하나도 맞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 이 모양인데 어디 가서 돈을 법니까? 시장이 올라야 돈을 벌죠. 그죠? 자, 하여튼 힘들 내시고요. 지수는 그런 내용이고, 자 종목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뭘 해도 안 해도 그래요. 왜 다 빠졌으니까. 오른 종목이 몇 개 없어요. 뭐 시총 좀 낮은 그런 종목 오르는 거고. 여기서 참 재밌는 건 뭐냐, 위메이드랑 막 빠지잖아요. 그죠? 위메이드랑 빠져요. 얘는 제가 좀 더 빠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위로 못 올리실 거면. 그래서 빠지는 건 빠지는 건데, 재밌는 건 시총이 높은 얘가 빠져. 그러면 기존의 시총이 높았던 이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시총이 높아요. 지수가 안 좋으니까 이 새끼들도 빠져야 되는데, 이 새끼들까지 다 빠지면 지수가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게 빠져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이 새끼들 두드러 팰 때는 위메이드나 그런 애들을 좀 잡아놓고, 위메이드 그런 애들을 뭐한다? 잡아놓고 이 새끼들 쳐 누를 때는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을 뭐한다? 잡아놓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위메이드가 오를 때는 얘가 눌렀고, 위메이드 누를 때는 얘 누르고, 위메이드가 쳐 밀리니까 얘를 잡아놓는 거예요. 뭐 얘를 올리면 지수가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2%가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1%가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그냥 보합인 거지. 근데 지수는 낮춰야 되니까 걔는 강하게 쳐밀고 얘는 멈춰놓고, 지수를 올리면서 종목은 두드러 패야 되니까 에코프로비엠을 강하게 쳐밀 때 뭐한다? 위메이드를 강하진 않지만
3거래일 동안 쳐 올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지수가 또이또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응. 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짜맞춰갖고. 야, 오늘은 얘, 오늘은 쟤. 얘 두드려 패. 쟤 죽여. 그냥 말 한마디로 조지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죠?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이 다 안 좋으면, 금리 인상이 문제라면, 모든 종목이 다 영향을 받을 건데, 금리 인상과 에코프로는 연관이 안 돼요? 얘네들도 회사에서 대출 받을 거고, 얘네들도 투자자들도 어찌됐든 신용과 미수를 쓸 거고, 기타 등등 다 똑같다라는 거죠. 얘까지 빠져버리면 시장이 마비 증상이 오니까 얘는 또 잡아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잡아놓는 대신 또 뭐다? 얘는 빠질 만큼 빠졌네? 회사에 악재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네?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좀 버텨보자 라는 개념인 거죠. 왜? 버텨놓고 다음을 보는 거예요. 무슨 다음? 분명히 지금의 자리가 단기 바닥권은 맞아요. 단기 바닥권은 맞는데 여기서 이제 위메이드가 빠지고 나서 이제 위메이드도 뭐 해야 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빠지는 종목은 없으니까. 그죠? 얘가 처음 밀리고 얘가 반등을 하게 되면 지수가 올라야 된다고. 근데 이 대외적인 시장이 여전히 그지 같은 소리를 해대. 누가 또 주둥이로 입을 꼬매고 싶은 얘기를 해. 그러면 지수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계속 미친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청와대 찾아가갖고 청와백자로 머리통을 때려버리지. 그죠? 내 돈인데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럼 뭐 해야 돼? 얘를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멈춰놓고 또 시총이 남아있는 다른 놈을 또 두드려 패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보류 상태인 거야. 멈춰놓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제 좀 안정적인 것처럼 단기 바닥처럼 보이게끔 안정시켜놓고 여기서 시장이 크게 주둥이 꼬맬 만한 소리를 하는 놈들이 없으면 슬금슬금 반등 쳐갖고 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 여기서 한 박자 더 눌러가지고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밑바닥 자리까지 한 차례 더 쳐주는 거예요. 48,000원 부근까지. 이해돼요? 빵 눌러놓고 이제 하락 A가 나왔으니까 B파를 만드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이. 여기서 B파로 이게 B파가 짧게 나오고 C파가 짧게 나온다면 V자 반등의 형태로 다시 한번 환상을 시켜놓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B파가 나오고 C파를 멈추냐 아니면 한 번 더 누르냐예요. 한 번 더 누르면 올라갈 폭이 짧아지니까 횡보하다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눌러야 최종 끝마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다시 요 윗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마침 나온 악재지만 뭐 내부 거래를 했네, 공장에 불이 쳐놨네 라고 하더라도 공장에 불 난 것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부 거래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밀었다라는 건데, 솔직히 내부 거래가 있네 어쩐네를 내부에서 했는데 외부에서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누군가는 정보를 흘렸다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이걸 찾아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잘 찾아내는 새끼들이 주주들 피를 빨아요? 거래소 놈들? 맨날 이게 주가가 올라가고 신라진 여기 있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주식 장난질했다 라고 여기서 잡았으면은 이해라도 하지. 왜? 다 잡히니까. 이미 빠져나갈 대로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개인들만 잔뜩 물려있으니까 이제 이 빠져나갔던 놈이랑 거래소 놈들이랑 만나갖고 둘이 술 한잔 처먹으면서 얘기했겠죠. 야, 이제 끝내, 마무리 줘. 그럴까요? 그래요, 내가 너 좀 떼줄게 라고 하겠죠. 뭐 별 영화 너무 영화를 찍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눈에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결국엔 개인들만 잔뜩 처물려 있는 거예요. 돈 번 애들은
뭐 있냐고요? 없죠. 여기서 100억 벌어놓고 아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추징금 30억 내. 그래버리면 뭐예요? 70억 그래도 이익 본 거예요 얘는. 그런 식으로 다 지들끼리 짜맞추고 뭐야 소설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영화 막 그렇게 느와르 영화만 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냥 꼭 이 악재 그리고 막 상장 폐지까지 될 만한 자리는 절대 여기서 안 나와요. 뉴스는. 그럼 어디서 나와? 한번 눌러놓고 반등한 다음에 다시 쳐 누를 때 뭐가 나와? 그런 뉴스가 나와요. 상장 폐지 시켜야 되니까. 여긴 다 누가 있어? 개인이 있다라는 거죠. 나갈 놈들은 다 나갈 기회 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보 있는 놈들은. 가장 좋은 내부자는 위에서. 외부에서 그래도 1,000만원, 2,000만원씩 주면서 찌라시 받는 애들은 그나마 중간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들은 밑에 개인, 운 좋은 애들. 아, 씨발. 내가 주식을 잘 못해. 아, 손절해. 아, 여기도 많이 먹었어. 손절해. 딱 손절하고 났더니 상장 폐지 탁 나와. 예, 그지. 아, 살았다. 내가 주식을 좀 그래도 잘 하는구나. 여기서 죽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딱 상장 폐지가 나와버리면 뭐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제. 아, 내가 그래도 운이 있구나. 다시 시작해볼까, 주식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장 폐지를 먹는다? 그러면 진짜 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주식시장 떠나는 거고. 그러다 나중에 다시 또 돈 모아가지고 들어오죠. 내가 저 새끼들 죽이고 만다라고 하고. 그죠? 나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위메이드가 쳐 눌려서 내려갈 동안은 이런 종목들이 버티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관관계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를 대신할 만한 종목이 나타나면 삼성전자도 죽어요. 실적이 뭐 반영이 되고 꾸준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시총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적이 이만큼을 반영한다라는 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대신할 만한 종목이 시장에 나타나거나 상장이 된다면 얘도 눌린다라는 거. 왜? 지수는 항상 동일한데 종목만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이 들어옴으로써 지수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잖아요. 그죠? 또 요 자리 지키면 한바탕. 얘가 상장을 했어요. 근데 얘 시총이 있어. 그럼 기존에 코스피를 예를 든다면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인가? 코스닥인가? 근데 코스피죠? 코스피잖아요? 자, 얘가 상장을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죠. 뭐냐? 코스피가 지금 3,000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서 종목이 500개의 종목이 있었어요. 우리는 뭘로 따진다? 시가총액의 순위로 이 코스피의 주가를 움직임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종목이 오르면 오를수록 뭐 해야 돼? 지수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500개가 기존에 3,000이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생기면서 501개가 돼요. 그러면서 얘가 시총이 생겨. 그러면 얘가 상장되는 순간 코스피는 3,000 말 그대로 시총이 뭐 이렇게 하고 3,000 뭐 10포인트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인 거야. 왜? 여기서 추가된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뭔 소리냐? 그러면 얘가 시총이 들어오는 만큼 그날 뭐다? 다른 종목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뭐 된다? 3,000포인트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뭔 종목들이 상장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어떤 종목들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 지수가 똔똔이가 되니까. 이해되죠? 지금 여기 우리가 지수가 여기 있는데 내일 엄청나게 우리가 유명할 것 같은 뭔 종목이 한다. 상장한다.
라고 하면 그 종목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상장한다 그러면 이 종목이 대부분 뭐예요? 점상 가고 따상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가총액을 뜬금없이 올려버린다고 말도 안 되게. 그러면 지수도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른다라는 건 다른 종목이 얘에 대한 이 따상과 점상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반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의 원리예요. 한정은 돼 있고 여기서 종목만 계속 늘어나고 시총이 늘어나면 얘 시총이 쳐가면 얘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코스닥도 위메이드가 미친듯이 쳐갈 때 뭐가 죽어요? 다른 여타 제약바이오든 뭐 기타 등등 개잡주들이 다 뒤져버리는 거예요. 왜? 얘가 쳐 올라가니까 누군가를 탁탁탁 떨궈내갖고 시총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얘 하나 죽어버리면 100개, 150개 종목이 5에서 10% 정도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는 똔또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맞출 거냐지. 그죠? 뭘로 맞출 거냐지 이제. 그러면 이제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얘를 멈춰놓고 다른 여타 100종목, 150종목을 쳐 올리면 1에서 1.5% 정도 상승을 시켜놓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개념으로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라는 거죠. 그게 시장 주도자 새끼들이고 지들끼리 단합해서 주둥이 털고 뭐 털고 하면서 맞춘다라는 거죠. 큐브 조각 맞히듯이.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보면 되고요. 뭐 이랬든 저랬든 다 거지 같아서 뭘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데 이 넥슨GT와 넥게임즈가 합병하기로 얘기가 나왔죠. 합병 얘기가 나왔고 실제적으로 현재 자리에서 뭐 고점 만들고 나서부터 쳐 주저앉고 나서 요 위로 올라오면서 합병 얘기가 나오고 나서 다시 또 주가가 빠졌어요.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승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 종목이 합병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이 살아있냐 없냐의 기준으로 볼 거라면 얘는 16,200원 부근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탈을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을 만들어 내야만이 뭐가 나온다?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얘도 개념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억지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차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주가가 흘러내렸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 그럼 다음날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면 한 번 더 쏘아내는 자리. 요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란 말이야. 근데 그죠? 위로 상승되니까 한 번 더 쏘아낼 수 있는 자리 만들어냈죠. 근데 그 위로 못 올라타니까 쳐 죽여버린다고. 뭘로? 거래량으로 억지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자리는 이제 뭐예요? 다음 주 또 갭 떠갖고 위로 쳐 올리지 못하는 이상 뭐다? 한 번 더 눌렀다 갈 수 있겠구나. 한 번 더 눌렀다 갈 수 있겠구나. 그럼 그 누름의 현상이 밑에서 쳐 올리는 양봉을 만들어내든 요런 그림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요런 그림이라도 만들어내야 뭐다? 그 다음 주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게 아니면 아예 쳐 박는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또 요렇게 만약에 만들었다고 쳐요. 다음 주 요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뭐예요? 애매하다라는 거죠. 요렇게 만들면 위도 아래도 아닌 그냥 옆으로 행보한다라는 거예요. 옆으로 행보하는 자리 한 번 더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주에 생각한다라는 거죠.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요런 그림 만들어내버리면. 이건 뭐 아니면 도의 자리를 가져다 놓은 그림이에요. 지금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유지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쇼박스라는 종목도 주가가 고점대에서 많이 빠졌죠. 오징어 게임 뭐 글로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어르신분만 뭐 상을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2탄 3탄도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대감은 분명히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요
큰 추세를 일단 이탈하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가 기존의 고점들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죠? 요 안이에요. 즉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고. 외봉에서 주가가 올라왔고 위로 올라오면서 이 장기 평선의 자리를 맞고 밀리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니까 그런 흐름인 건데 눌릴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 4,450원 부근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는 거고요. 자, 지금의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 찍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계단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와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나서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다시 주가를 주저앉힌 거예요. 이 계단을 깨면서. 그리고 내려앉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어디? 여기까지 친 거예요. 지금. 요 자리까지. 그러면 다시 쳐맞았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눌리고 나서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계단을 내려앉을 거냐. 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얘도 반반의 자리인 거예요. 지금 반반의 자리, 이 박스권 하단을 유지하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 4,450원 많이 밀리더라도 오늘 4,500원을 유지하냐 못하냐의 관점이다. 유지를 한다면 다시 한번 5,3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게임주 위메이드가 빠지면서 뭐 이제 펄어피스 그리고 크래프톤, 우리가 알만한 게임주들의 또 모양을 보면, 자 이제 봅시다. 자,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고요. 공모가가 거진 50만원이었죠. 근데 시초가 이 공모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첫 빠져서 좀 반등하는 척 했다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막 뉴스 같은 거 찾아보면 주주? 뭐라 그럴까요? 이 처음에 이 회사 관계된 해갖고 공모 상장에 IPO 받았던 인원들은 40% 마이너스네, 죽을 맛이네, 젖지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찌네 저찌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메이드가 죽었어요. 위메이드가 시총이 얼마나 되냐? 시총은 크래프트가 훨씬 높네요. 그래도 뻥튀기도 무지하게 하긴 했나보다. 솔직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시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솔직히 우린 몰라요. 예전에 막 컴투스 그런 것들 3만원에서 50만원, 60만원, NC소프트도 뭐 3만원, 4만원대에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는 건 그만큼 이제 발전을 해가면서 니지든 뭐가 뻥 터져갖고 이제 간 부분인데, 얘는 뭐 배틀그라운드로 이 뻥튀기 된 가격으로 상장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장 자체가 49만원에 됐고 공모가가 49만원이었나 27만원이었나, 잠깐만요 좀 볼게요. 음, 49만원이 공모가네요. 미친, 무섭게 높게 측정된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보는 관점도 그렇긴 한데, 자 어찌됐든 이렇게 눌려도 시총은 높네요. 공모가 대비해서 반 이상이 빠졌어요. 거진 50%가 거진 50%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위메이드가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위메이드가 죽었는데 이게 무슨 큰 악재가 터져갖고 죽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코인 수익을 빼면 손해다 라면서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뭐 호재도 악재도 아닌 부분이면 이제는 위메이드가 죽었어. 그럼 그거를 어느 정도 대신할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신 얘가 시총이 높으니까 미친 듯한 상승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뭐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안정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왜? 위메이드가 죽었으니까. 뭔가를
대신할 게임주가 그나마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시총이 높으니까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왜? 얘가 강하게 올라가면 뭔가는 지수가 빵 하고 터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는 뭐 관심 가져볼 때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관심 가져볼 때다. 여기서 이제 3분할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한번 22만 5천원 정도 한번, 마지막에 20만원 부근 한번. 그럼 더 이상 밀리고 말고 할 자리도 없다. 거기서 더 밀고 내려간다면 뭐다? 그냥 상장 폐지 시켜라. 모달 이걸 그 상장해갖고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냐. 그죠? 하여튼 지들이 해먹으려고. 대한민국은 제일 문제가 상장시킬 때가 가장 좋은 실적 때 상장을 시켜요. 세상 좋은 실적 때. 그리고 난 상장하고 나면 실적이 이만큼이 안 나와요. 대부분 거품이고 뻥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면 처 밀려갖고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쳐다보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볼 것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어떤 새끼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나봐야 안다라는 거죠. 얘도 좋은 새끼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어찌됐든 밀리고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한번 지켜볼 자리다. 왜? 기술적 반등 한번 올렸다가 쳐눌러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기술적 이 박스권의 흐름을 좀 만들어낸다라는 거고요. 이 박스권을 뚫어내면 밀렸던 요 자리만큼 한 차례 더 올라오는 자리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지만 요런 그림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그림은 힘들다라는 거고, 요런 그림 나오려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또 원래 자리 가야 돼요. 1000포인트든 3000포인트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메이드하고 비슷한 관점이 펄어피스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펄어피스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그죠? 예전에 한 7만원 정도 대에서 좀 놀다가 2배 100% 정도 상승을 시켜놓고 현재 주저앉는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얘는 뭐라 그럴까요? 막 주저앉아갖고 7만원까지 주저앉을 이유는 없어 보여요. 위메이드가 대신 했다라는 거고. 그럼 얘 관점으로 보면요, 얘 관점으로 보면 쭉 보면은 희한하게 거래가 빵 하고 터진 자리가 있죠. 이게 뭐 지들끼리 블록딜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거래가 빵 터진 자리가 요 자리와 요 자리예요. 여기 맞죠? 75,000원짜리 요 자리와 요 자리예요. 그러면 요 자리와 요 자리의 중간값은 86,000원 정도가 나와요. 요렇게. 아이고. 요 정도 자리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얘는 10만원 위로 안착하지 않는 이상 횡보하는 흐름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안에서. 요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항상 이 중간값을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만들어내면 빠르게 다시 한번 12만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이 밑에까지 주저앉는다면 요 10만원과 75,000원 사이에서 무조건 6개월 이상 횡보가 나와요. 그럼 지금의 자리는 뭐하는 자리? 중요한 자리다. 10만원 위로 다시 안착을 할 거냐 못 할 거냐의 기준인 거고, 얘가 안착을 한다면 위메이드의 대항마로 한 번 더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얘가 안에서 버틴다면 뭐다? 위메이드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비슷한 시총을 이제 가진 종목이 됐으니까. 그리고 거래가 빵 하고 터졌다라는 건 여기를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요 안에서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위로 올라갈 때 요 자리가 또 하나의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와 여기에 또 중간가 그어보면 93,200원이 나오죠. 오늘의 저점이에요, 저점. 지키냐? 지키면 10만원. 못 지키냐? 그럼 86,000원.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얘는 바라보면 된다. 크게 물려 죽을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뭐 위메이드처럼 막 음봉 빵 떨어지고 그런 자리는 아니다. 그러면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다. 좀 우량한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래도 다 똑같아서 오늘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진화키트 같은 애들은 말씀드린 흐름대로는 움직이는데 너무 힘대가리가 좀 없어요. 불안불안하게 지켰으니까 이 휴마시스 설명한 거 같은 느낌 말씀대로잖아요. 밑에서 누군가 사준다. 그러면 이젠 위로 한번 쳐야 된다. 쳤는데 힘이 없다. 그쵸? 힘이 없다만 좀 빠졌어요. 치긴 쳤는데 힘이 없으니까 한 번 더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저점은 올렸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저점 올림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금요일 날은 힘이 없었지만 월요일 날은 뭐 해야 돼? 여기서 또 그냥 어정쩡 떼면서 적은 거래량으로 요지랄 할 거라면 올리지 마라. 왜? 요지랄 하면 이제 내려앉는다. 어디? 이 밑에서 주워 담는 이 사람들이 포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가 나와 이제? 음봉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서 다음날 양봉을 연출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럴 만한 힘도 없고 포기를 해버렸다면 이제 여기까지 밀고 내려와야 돼. 이제 이렇게 그래야 끝이 나요. 그래야 끝이 나는 자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월요일 날은 25,500원 위에서 시가 형성해야 돼. 그냥 그래서 뭐 해야 돼? 바로 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만이 가요. 아니면 이제 포기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진단키트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니까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이 그지 같겠지만 잘 쉬시고 또 다음 주 화이팅 하는 부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